안녕하세요.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번 주도 문을 활짝 열었고요.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갑자기 또 추워진 것 같아요.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막 부랴부랴 저도 지금의 세상에 있는 애지중지하는 화분들을 막 안에다 넣고 있는데 꽃샘추위도 아니고 뭘까요? 이상한 것 같아요. 4월 말이 다 돼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오늘도 저는 오픈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고민과 책을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인데요. 이번 주 책은 미리 말하자면 조금 어려워요. 어렵지만 너무너무 전달해주고 싶은 책이어가지고 꼭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겠다. 읽으시기 전에 내용을 좀 전달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고민부터 먼저 볼게요. 이번 주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면요. 이 고민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평생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구나, 잘 산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아무튼 고민이 많다가 우연히 접한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는 걸까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답을 못 내린다면 우리가 봤을 때, 와, 이 사람 정말 훌륭하게 잘 살았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조금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엄청나게 책에 적힌 내용대로라면 너무나도 멋있는 분이구나, 멋진 분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뭔가 인간이 희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면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인생을 보면서 저 사람 인생 참 멋지다,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들게 했던 책이었고 그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그러면 나는 앞으로를 잘 살 것인가까지도 이어졌던 그런 책입니다. 그럼 책을 소개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이 책입니다. 나의 기억을 보라 라는 책이고요. 책이 조금 두껍긴 해요. 몇 쪽까지 있을까요, 이게? 생각 없이 읽었는데 395쪽까지 읽네요. 조금 두껍긴 하지만 너무나도 흥미롭게 오랜만에 또 너무나도 희열을 느끼면서 제가 맨날 책이 좋다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느끼는 감정이 되게 다르거든요. 이 책은 희열이었어요. 너무 좋은 구절들이 많은 책이어서 이 책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작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작가는 아리엘 버거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의 학생이에요. 학생이었던 분이 글을 쓰셨는데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유대 작가 소개에 엘리 위젤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책은 아리엘 버거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엘리 위젤 학생이었어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엘리 위젤을 자기의 스승으로 두면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는가에 대한 글이거든요. 엘리 위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루마니아 태생의 유대계 미국인 작가이자 교수, 인권활동가,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뭐냐면 유대인 대학살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생존자이자 그 사건의 목격자로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자기의 기억들을 알리고 증언하는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 악명이 높죠. 그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고 15세 때 수감이 되었대요. 여기에서 어머니와 여동생 3명도 살해가 되었는데 이분은 살아남으셔가지고 계속해서 인류를 위한 엘리 위젤 재단을 설립해서 활동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리엘 버거라는 작가는 15세 때 처음 엘리 위젤을 만나서 20대를 그의 학생으로 보냈으며 30대를 그의 조교로 보냈대요. 작가이자 화가, 교사로서 영성과 창의성, 사회 변화를 위한 전략을 통합하는 연구를 계속해 왔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엘리 위젤이 쓴 글인가?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작가인 아리엘 버거가 서술한 그런 내용들인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유대인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저는 무조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수많은 의문이나 궁금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은 풀어줄 수 있는 좋은 책이기도 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꼭 읽었으면 좋겠는데 저처럼 종교를 안 가지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신에 대한 이야기나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공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저의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는 대입을 해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에 대한 이야기 혹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맹목적으로 우리가 믿어왔던 신념들이나 교육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입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혹은 되게 뻔한 거 있잖아요. 우리는 대학교를 가야 되고 우리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좋은 룰들을 따라오면서 살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들을 좀 적용해 보면서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조금 종교를 가지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저는 좀 가볍게 넘어갔던 게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간혹 지금의 세상에 오셔서 이 책은 종교 이야기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의 없어요. 사실은 거의 안 두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책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종교색이 짙은데 이걸 소개를 해드려도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 어떻게 적용했는지 저같이 종교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에 대한 예시를 같이 들려드리면서 보여주면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책을 도대체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야 되지? 그걸 몰랐어요. 너무 오랫동안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책이지? 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방대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뭔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네?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한참을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들을 엄청 많이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은 생존의 위협을 그냥 받는 것도 아니고 너무 처절하게 인간의 추악한 모습들을 봐오면서 대학살부터 해가지고 유대인 대학살부터 시작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인간의 추악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낀 사람이라면 제가 그랬다고 생각해보면 사실 살아갈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정신적으로도 충격적이고 몸과 마음과 정신이 모두가 망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겪은 일들이 증오로 남지 않고 후대에게 다시 한번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많은 영향력을 주었고 자기의 기억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희망으로 만들어 갔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도덕적 진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도덕적인 진화를 했지만 이 사람의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쓴 작가가 정말 처절한 고뇌를 하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신은 있는데 전쟁을 왜 계속 해야 되고 이렇게 증오가 가득한 세상에 어떻게 나는 희망으로 얻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 건지 거기에 대한 처절한 고뇌 끝에 어떻게 정말 자기가 도덕적으로 성장을 하고 진화를 하는지 정말 한 인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생 자체? 내면의 인생 자체가 한 권에 다 들어가 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너무 방대해서 놀랬고 너무 깊은 내용이라서 생각해 볼 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과 너무를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책 내용을 보면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1장의 기억이라고 해서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젤 교수의 가르침을 받은 아리엘 버거의 뭐라고 할까요? 일에 대한 혹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을 해요. 거기 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위젤 교수의 주장처럼 배움이, 교육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작금의 우리 인류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구온난화와 극우파 및 선동적 정치활동의 부활, 기아와 주택 문제,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증오며 광신 등등. 그런데 과연 교육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작가는 교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한 의문이 자기를 붙잡는 거죠. 진짜 교육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나? 이렇게 미쳐가는 세상에 교육 하나면은 우리는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나? 라는 고민이 그의 발목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자주 이야기해드렸는데 제가 교육회사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가졌던 의문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빨리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 제가 했던 고민이랑 비슷해서 아니 교육이 좋은 건 알겠는데 진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 라는 의문이 너무나도 저도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러한 의문이 어디까지로 이어지냐면 학교에서 동급생들이 서로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인노라면 대부분이 배워온 가르침을 제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 분명했고 그런 행동을 나서서 고쳐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복잡하고 난해한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 반복해서 시험을 보고 또 보곤 했는데 그런 율법의 세부 내용을 율법이 만들어진 목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저도 이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오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받아왔는데도 미쳐가는 세상인 거죠. 거기에 대한 의문이 저도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작가는 유대인이잖아요. 이 유대교의 전통 문헌들을 미친 듯이 공부를 했는데도 전쟁은 일어나고 미친 듯한 일은 일어나고 광기는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그토록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선하게 바꾸지 못하는가? 이렇게 좋은 유대교 자기들만의 율법이 있는데 왜 사람들을 선하게 바꾸지 못해?에 대한 회의 같은 것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영적 공동체에서 집단적 수능보다 개성을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일이 가능할까? 인간은 어떻게 해야 자신과 다른 존재들, 예를 들어 내 여동생 같은 사람들을 곁눈질하며 수군거리는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 그저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만 선택한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어느 누구도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와 자아 실현, 그리고 종교와 예술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내려고 하지 않았다. 라는 의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그의 의문은 내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는데 실제로 세상에 나와보니까 엉망이야. 안 돌아가잖아, 교육처럼. 누가 나의 이러한 고민과 고뇌를 자아 실현과 이어줄 수 있으며 누가 뚜렷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을 찾다가 엘리 위젤이라는 선생을 만나게 돼요. 근데 위젤을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위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교육이 일종의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고 믿었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과 생각이 빗나가고 만 것입니다. 위젤 또한 그 고민을 했다는 거죠. 교육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위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의문들에 대해 위젤은 새로운 종류의 학습과 교육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그러니까 엘리 위젤은 안 되네? 교육으로 안 되잖아. 그러면은 다른 종류의 학습과 교육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그만의 방법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 이 책이 나의 기억을 보라라잖아요. 여기에서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교육과 도덕적 타협과 타락 및 사악함과 함께 아무렇지 않게 공존할 수 있는 교육 사이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기억이다. 그런데 엘리 위젤이 말하는 기억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그럼 기억이 이 책과 이 제목과 무슨 내용이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힘든 일들을 겪어온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기억에 저장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 기억을 세상에 꺼내서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교육으로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와 있어요. 그 기억이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망각은, 그러니까 까먹는 것은 우리를 노예의 길로 이끌지만 기억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는 강의를 할 때마다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기억은 우리의 유일한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나의 목표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과거를 일깨워 미래를 위한 보호막으로 삼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위젤이 말하는 기억은 뭐냐면 과거를 일깨워서 미래를 위한 보호막으로 삼는 도구가 나의 기억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적용을 좀 해보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기억과 증언들이 계속해서 괴롭지만 과거를 일깨워주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과받을 권리를 사과를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주장을 받아야지만이 그들의 과거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후대 사람들한테도 어떠한 일깨움을 분명히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또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억으로 인해서. 만일 기억을 통해 어떤 도덕적 변화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 기억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기억 안에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걸로 시작을 하는 책이에요. 살짝만 설명을 해드려도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천천히 쉽게 읽고 자기에게 와닿는 글귀가 있다면 그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책이어서 천천히 읽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억들을 타인에게 적용했을 때 내 생각과 같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 생각이랑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그 내 생각이 맞다라고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가가 의문이 또 시작된 거예요. 내가 맞다고 하는 신념이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과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재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곳에는 각기 다른 신념과 가치 그리고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모여 있다. 여기서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귀를 기울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이지요. 나는 여러분이 부디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태미가 다시 말했다. 그렇지만 내게 정말 확신이 있어서 반대하는 거라면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 알겠어. 다른 거 인정하겠는데 상대방이 진짜 잘못된 거야. 그런 걸 가르쳐줘야 되지 않아? 라고 엘리 위즐한테 묻는 거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헤겔은 진정한 비극은 옳고 그름 사이의 갈등에 있지 않으며 두 가지 옳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진짜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신의 의견이나 뜻이 옳다고 고집을 피울 때 둘 사이에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너무 많은 말들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한 각자의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과 사람이 의견이 다른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과 그 상대 만약에 A와 B가 있다면 A와 B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맞지 않다라는 어느 정도 저 사람 나랑 벽이 있잖아 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러한 공간이 생기는데 서로 자신의 말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계속해서 꽉꽉 채워진다는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두 사람이 같은 입장에만 서게 된다면 혁신은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해 갈등은 올바른 방향으로만 간다면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데 그 공간이 없는 것도 말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뭔가 머리에 약간 전구 불빛 같은 것들을 띄워주는 거죠. 하지만 결코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을 완전히 없애거나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누군가를 위하고 동정하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 마음에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합쳐지면 큰 위험으로 바뀌지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차이점도 있어야 되고 갈등도 있어야 돼. 혁신은 필요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면 결국에는 서로 다른 세계관이나 의견을 허물려 하기보다는 그 간극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고 아까 이야기하는데 그 공간을 유지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무조건 내 삶 자체가 이상해. 네 사고방식이 이상해. 다 잘못된 거야 라고 상대방의 세계관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간극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듯 맞서며 돕게 될 뿐 아니라 일종의 우호적 적대자가 되어 각자의 생각을 다듬는 데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대부분은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도덕적으로 너무 많은 힘을 쏟고 있다. 그러면 때로 서로의 차이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일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모든 인간이 서로를 거부하지 않고 친밀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세대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어른들이나 청년들이나 누구가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리고 기성세대 또한 저 사람의 인생을 세계관을 다 무너뜨리고 그건 다 틀렸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차이나 인간과 갈등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게 단순히 그 기억들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막 유대인 대학살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누군가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 아니야? 뭐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주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우리가 지금 막 그 세월호 계속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처럼 근데 그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끌고 갈 것인가 혹은 그들의 세계를 인정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중요한 게 이제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과 불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그들의 역사인 거예요. 당연하게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는 것처럼 당연하게 이 사람들한테 내재되어 있는 그런 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불신이라고 했잖아요.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렇게 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힘드냐? 과연 신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느님은 어디 계시느냐? 막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되게 도발적인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문도 풀어가는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신념과 교육에 적용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일까요? 욥기라는 게 있대요.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다가 계속해서 자신은 의문이 든대. 이 작가는 의문이 든다. 도대체 신은 있느냐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엘리 위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학기에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문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그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의심과 불신을 품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세요. 자신이 확신하거나 불신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의문을 품을 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이렇듯 다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의심 맞아. 의심 계속해. 근데 그 의심하고 있는 것도 계속 끊임없이 의심해. 그래야 너는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누군가는 신에 대한 의심은 너무 어리석은 짓이야. 미친 짓이야. 라고 가르쳤다면 이 사람은 그 의심도 괜찮아. 의심을 계속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선생님이었던 거죠.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계속해서 드는 의문들이 회사 다니면서 수많은 의문들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래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건 이상하잖아. 진짜 이게 좋은 삶이야?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삶이 이거야? 라는 수많은 의문들이 들었거든요. 그러한 의문을 붙잡고 있었던 게 저한테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읽으면서 이러한 마음이 나는 이럴 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라는 게 있으면 그 소재를 갖고 와서 대입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가지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저한테는 거부감이 없었어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너무 좋은 내용인데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딱 있다면 사실은 읽기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찾을 때 조금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같이 읽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범죄에 관련한 상황들을 좀 대입하면서 생각해봤던 것도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몇 주 후에 있었던 또 다른 강의에서는 카프카의 심판을 다루었는데 위젤 교수는 심판이 말하는 무관심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작은 나무 의자에 몸을 기대고 말했다. 주인공 요제프 K의 재판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과 재판정 관리들의 무관심은 결국 재판 절차 자체를 부조리와 공포로 변질시킵니다. 실제 삶에서도 만일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방관자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침묵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희생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며 그저 또 다른 공범을 낳을 뿐이지요. 그런데 또 외면하지 않을 때는 광인 취급을 받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차라리 광인 취급을 받는 쪽이 더 낫지요. 왜냐하면 적어도 살인자의 편에 서게 되지 않으니까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카프카의 심판에 대한 책을 가지고 수업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러한 내용,
우리가 희생자가 일어나는 일들, 범죄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침묵을 택하느냐 아니면 미친 사람인 척 미친 사람이다 욕을 들어먹으면서까지라도 광인칙을 받는 쪽이라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저것은 잘못됐다라고 미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살인자의 편에 서지 않는 광인칙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지금 만연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생각해보게 됐어요. 과연 나라는 사람도 그냥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진 않나? 목소리는 내고 있나? 잘못됐던 것을 잘못됐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나? 라는 의문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까지 그는 어떠한 자기에게 가르침을 줬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 있는 너무너무나도 좋고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은 책입니다. 항상 늘 그렇듯 이 영상에 이 좋은 내용을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고 저의 생각을 공유해드리지 못함이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또 읽으면서 저의 생각을 배제하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또 생각 드는 것들이 있을 거기에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어떤 게 좋았다, 어떤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짧은 문장, 뭐 거창한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책을 읽고 내가 하나라도 생각이 들면 성공한 거죠. 그런 것들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이번 주 고민, 저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정말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옳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내가 저질렀던 과거를 반성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바꿔가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삶이 잘 살고 있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도 저는 나의 기억을 보라 책을 추천을 해드리면서 지금의 세상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세상에서 추천해드린 책은 지세에서 구매해주시면 책방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도 토요일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지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